2026년 2월 1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란봉투법라고 부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7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시민들이 보낸 성금 봉투의 색깔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법이 이미 통과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요.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드디어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더 기묘한 건 외국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에서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전에 나가야 한다고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30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노조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요? 그냥 불편했으니까요. 정치색도 싫었고 파업도 무서웠고 그냥 월급 받고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어느 날 당신이 속한 협력사의 노조가 파업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는 당신이 일하는 협력사가 아니라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벌입니다. 우리 사장은 저 대기업이다. 우리와 교섭하라. 법원은 인정합니다.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문을 닫습니다. 이게 2026년 3월 이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노동자들조차 이 법을 싫어하는 걸까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아닙니까?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더 묻힌다. 대기업 노조만 이득 보는 법이다. 우리 같은 소수 하청 노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문제입니다.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가장 큰 노조 하나만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노조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100명짜리 하청업체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원청 대기업에는 5,000명짜리 정규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덕분에 이제 원청 대기업이 당신의 사용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거죠? 아닙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때문에 당신은 그 5,000명짜리 노조가 하는 말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게 노동계가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그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더니 실제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권한만 강화하고 소수 하청 노조는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노동법 역사는 반복됩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 노동자 희생, 2단계 여론 폭발, 3단계 법 개정, 4단계 시행령으로 무력화. 이 패턴이 70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노동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당시 한국 노동자의 9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었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국민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노동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파업은 곧 빨갱이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상황이 바뀝니다.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3,0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터집니다. 정부는 약속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1997년 IMF가 터집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더니 실제로는 해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위기 상황에서요. 2천만 명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자살률은 급증했습니다. 가정은 붕괴됐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터집니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됩니다.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좋은 법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업들은 2년 되기 전에 모두 해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았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노동자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터집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합니다. 77일간의 농성 끝에 진압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억 원. 30년 일해서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201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법을 바꿔라. 노동자를 파산시키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라. 정치권은 약속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대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 둘째, 손해배상 제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묻지 못하게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첫 번째만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어떻게 무력화됐냐고요?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런데 한국 법원은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법원이 인정한 합법 파업은 전체 파업의 2.3%입니다. 97.7%는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파업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40대 중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20년간 같은 일을 했지만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요. 파업은 2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1인당 2억 원. 법원은 불법 파업이라고 판결합니다. 당신은 파산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은 있지만 시행령이 그 법을 무력화합니다. 권리는 있지만 법원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업은 가능하지만 97.7%가 불법입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입니다. 협력사 노동자 200명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덕분에 현대자동차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협력사와 계약 관계일 뿐 고용 관계가 아니다. 법원은 아직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은 지금도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1월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국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일본의 한 전자 부품 업체, 미국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 이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협력사 노동자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요. 그리고 만약 사용자로 인정받으면 갑자기 내가 모르는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게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법입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품을 납품받을 뿐인데 갑자기 노조와 교섭하라고? 교섭 안 하면 전과자? 그럼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노동법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국의 노동법은 표면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선까지는 오케이, 이 선부터는 NO. 모호하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중국에서는 노동법이 갑자기 바뀌어도 시행령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들고 해석은 법원이 합니다. 세 기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차라리 독재가 낫다. 이게 2026년 글로벌 기업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위선적인 민주주의보다 솔직한 독재가 더 예측 가능하다는 현실을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고 법원 판결로 뒤집습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중국은 솔직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정부가 정한 만큼만 보장합니다. 이게 솔직함입니다. 기업들은 선택합니다. 위선보다는 솔직함을, 불확실성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그리고 한국을 떠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 1. 당신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위원장입니다. 5,0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덕분에 이제 협력사 노동자들까지 대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한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력사 노동자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익보다 본인들 이익을 먼저 챙길 거다. 당신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데 실제로 교섭 테이블에 앉으면 당신은 5,000명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상황 2. 당신은 외국계 기업 CEO입니다. 한국에 10년간 투자했습니다. 1,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갑자기 당신이 모르는 노조가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사장입니다.
교섭하세요.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품을 납품받을 뿐인데? 하지만 법원은 말합니다. 당신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용자입니다. 당신은 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사처벌입니다. 당신은 한국에 남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상황 3. 당신은 30대 중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0년간 같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계약직입니다. 노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무섭습니다. 파업하면 회사가 망할까봐, 손해배상 청구받을까봐. 그런데 2026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노조는 말합니다. 이제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함께 싸우자. 당신은 고민합니다. 당신은 노조에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곧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시행됩니다. 법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분노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묻힌다. 기업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 정부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법만 집행할 뿐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일자리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노동자의 권리가 진짜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청구서가 돌아왔습니다. 70년간 미뤄왔던 계산서가 이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누가 지불할 것인가? 노동자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인가? 이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2026년 3월 우리는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